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상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일부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형 고래들의 매도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죠. 오늘은 저희가 어떤 지표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매크로 현황이랑 가상자산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히트맵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초록색은 이제 상승한 코인들, 그리고 붉은색 부분들은 좀 하락한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뭐 대부분 뭐 상승한 코인도 있고 하락한 코인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좀 보합세 또는 행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약진했던 이더리움은 약 한 최근 1개월간 한 18% 상승을 하였고, 솔라는 한 6% 정도, 그리고 에이다 4% 정도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6% 가까운 하락을 좀 보이면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요.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XRP 또한 한 7%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의 대명사 또한 뭐 도지코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약 8%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아직은 시장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는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2%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나스닥도 약 2%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도 약 2.58% 상승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WTIU, 이제 원자재의 가장 뭐 근원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약 9% 하락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오펙에서 이제 석유 생산량을 증산하기로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8월부터 좀 증산이 시작되었는데, 그에 따라 좀 이렇게 좀 가격이 하락하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 원유 재고 등을 이제 계속해서 뭐 지표를 나타내는데, 원유 재고도 상당히 좀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의 근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이제 연동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뭐 궁금증을 가지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아직까지 뭐 관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매겨지고 난 이후의 데이터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뭐 매크로 시장 관련돼 가지고 미국 연준 이사를 해임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쿡 연준 이사를 좀 해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였는데요. 뭐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이제 부정적으로 두 건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렌트를 돌리면서 부정적으로 이득을 수취했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면으로는 이제 본인이 좀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이사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뭐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좋기 위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랑 이렇게 연준이라는 것은 이제 독립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요, 그것은 결국에 독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또 달러 기반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 유지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의사를 해임을 하게 된다면 연준 자체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미국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해임 가능성들 조금 더 저희가 추가 코멘트 들어보고요. 이어진 내용들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준에 대한 뭐 리스크들은 아직까지 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좀 팔로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럽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이슈인데요. 프랑스 정치 불안 이슈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런 자산 시장은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제 내각에 대한 이제 뭐 해체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반대통령 체제를 뭐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외교 및 국방 권한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총리는 내각을 이끌고 있는 법안 제출 또는 행정 관련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재정 적자가 많습니다. 빚에 좀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재정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총리가 좀 약간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재정 긴축 정책 그리고 예산안을 좀 추진하면서 의회 신임 투표라는 것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불신임 의사까지 좀 표명을 하면서 프랑스의 정치 불안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금융시장에 약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급등을 하였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였고 또한 또 달러는 강세의 움직임을 좀 나타냈었고요. 뭐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뭐 주식이랑 가상자산 시장에도 함께 좀 영향을 끼쳐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뭐 노이즈들은 사실 미리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기 노이즈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는 오히려 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에는 뭐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를 뭐 상회하면서 아직은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이제 뭐 이번 주에는 뭐 한국 금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의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되어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GDP 그리고 이제 물가지수를 볼 수 있는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보면서 어떻게 좀 경제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사그라드는지 또는 더욱 더 심화되어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8월에는요 큰 뭐 흐름 중 하나를 꼽자면 잭슨홀 미팅입니다. 잭슨홀 미팅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시장은 좀 불안감에 휩쓸려 가지고 좀 많이 흔들렸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2025년 연내에는 한 금리 인하는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이 좀 적정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은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러한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경제 지표는 이제 뭐 매 주마다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지표이다 보니까 이러한 발표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노동 지표를 볼 수 있는 졸트 보고서라는 것이 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노동 지표를 볼 수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 물가 경제가 어떠한지 좀 판단해 보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습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뭐 기준금리 전망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에는 기준금리 발표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드와치2에서 보시면은 현재 기준금리는 4.5%인데 2025년 연내까지 한 차례, 두 차례, 총 두 차례를 인하할 확률이 약 48.3%입니다. 그래서 뭐 세 차례까지 보는 것이 한 37%라서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뭐 지금은 뭐 다양한 뭐 투자은행 또는 이런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도 시장 전망을 내지만은 뭐 일각에서는 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동결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중로는 두 차례 달아난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은 좀 글로벌 유동성 M2라는 것이 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M2 같은 것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글로벌 M2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M2가 약 10주 선행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은 글로벌 M2와 약간 다소 상관관계가 낮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쪽 그 붉은색 박스인데 글로벌 M2는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약간 횡보하고 있는 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서두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7년간 휴먼 잠겨있던 고래가 약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매크로 시장과는 좀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이 좀 이어져 왔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수습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반등하는 움직임을 지켜나갈지 아닐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M2를 10주 리드한 것을 따라 보시면은 한 10월 정도에는 글로벌 M2도 약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가 좀 이어질지 혹은 이 횡보 구간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지 이런 것들도 한 두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크로 변수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들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중요하지만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도미넌스 지표를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져온 데이터는요,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의 지표가 상단에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것은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때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7년, 18년 보시면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약 1,500% 상승을 하였습니다. 거의 15배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2020년도에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이제 메인 불장이 왔습니다. 불마켓이 왔을 때 보시면은 2021년도까지 쭉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 상승을 하다가요,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 시기와 맞물려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1000% 상승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이루어졌고, 대다수의 코인들은 뭐 5배, 10배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를 좀 지켜보시면은요, 2023년도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 우상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모멘텀이 좀 나타나기도 하였었는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긴 중장기 상승 추세를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좀 지속될지 아닐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하락이 과거 2021년 그리고 2017년과 같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 알트코인의 그 가격은, 이 시가총액은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마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승폭은 아직 5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았을 때 뭐 15배, 10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뭐 지금 50%는 아직 이제 시작 전조기이다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알트코인이 워낙 많아졌고, 그리고 ETF라는 것, 그리고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들의 뭐 채택 때문에 알트코인의 낙수 효과가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번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온다라고 보았을 때는 뭐 적게는 300%, 뭐 많게는 500% 가까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좀 관찰하는 뭐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그에 따라서 뭐 금융기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움직임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최근 보시면은 8월에 좀 순유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지금 1개월간 보았을 때 한 6%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ETF의 자금 유입 흐름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ETF가 보유하고 있는 AUM,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운용 규모가 얼마냐 보았을 때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3조 원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3천조 원을 좀 넘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보았을 때는 6.5%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ETF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8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좀 순유출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꾸준하게 순유입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그만큼 이번에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의 AUM도 약 33조 원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약 4.2% 정도가 되는 수준이다 정도를 보시면서 이더리움이 더욱 약진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을 좀 한번 다뤄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스 그룹이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 가상자산 거래소 토큰인 크로노스 코인이 이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그저께까지 하더라도 약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촬영 당일 기준으로도 오늘 하루에만 약 3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거의 이렇게 제휴 소식과 함께 거의 70% 이상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코인과 좀 제휴를 하게 되었을 때 뭐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정치 규제 리스크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거래소 코인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바이낸스가 운영하고 있는 BNB라는 코인이 있고요. OKX 또는 후오비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코인들은 좀 중국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크로노스는요, 싱가포르 본사이지만은 미국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 규제적으로도 안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상호 투자와 구조 가능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미디어와 크립토닷컴 이제 서로 이제 자산을 맞교환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유사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 않나 볼 수 있고, 세 번째 실질적 활용 가능성 측면입니다. 대부분 거래소에서 발행된 토큰들은 수수료 할인 또는 소각을 통해서 좀 활용되고 있지만, 크로노스라는 토큰은요, 이제 체인의 내비티브 토큰으로 이제 거버넌스 투표, 가스비, 스테이킹, NFT, 디파이 발행 등 좀 다양하게 좀 활용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트루스 소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보상 시스템 구독에 이 토큰이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에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요, NBA 그리고 UFC 그리고 F1 등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스폰서십과 브랜딩을 맺고 있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브랜딩 효과를 좀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제 크로노스 단일 기업과의 이런 제휴를 통해서 너무 단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규제 리스크입니다. 사실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리플랩스와 소송도 좀 종결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증권성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지만, 이런 거래소 토큰에 대해서 증권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 이랬을 때는 이런 규제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인 생태계 확장성 한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로노스 체인은 사실 TVL에서 한 20위 이내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미약한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락업에 대한 부분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락업이 해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통되면은 매도 압력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구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구글이 이제 자체 블록체인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름이 GCUL인데요.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셜 레저라는 이제 블록체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특이한 게 이제 CME 그룹, 이제 시카고 이제 상품거래위원 그 거래소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실제 블록체인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하였고요. 파이썬 기반으로 이 블록체인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기본에 있는 외부에 있는 퍼블릭 개발자들이나 또는 민간 개발자들 그리고 이런 회사에 있는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더사, USDT를 운영하고 있는 테더사 같은 경우가 서클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는 RDN이라는 곳은 스트라이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 않냐. 그렇지만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셜 레저는 이제 모두를 위해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CME 그룹과 이제 구글은 이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테스트 버전을 거치고 있고, 2026년에 상품화를 목표로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전통 금융기관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7월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지니어스 액트이지 않습니까? 지니어스 액트가 승인이 되면서 이 산업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아마 느꼈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 산업의 성장에 따라 뭔가 이런 자본의 활용도가 높아질 텐데, 아마 거기서 이 구글도 우리도 뛰어들어서 이 산업의 성장을 같이 맛보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트럼프 가족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인의 가격 역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출시했었던 트럼프 밈코인,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밈코인도 하루 만에 수만 %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크로노스와 같이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도 하루 동안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좀 우려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구글 역시도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요, 많은 기업들이 좀 눈독 들이고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국 쪽의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중국의 움직임도 사실 저는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2021년도부터 암호화폐 채굴도 금지를 했었고 거래 자체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더 이상 중국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가폭이 적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허용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뭐 뉴스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이라는 곳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5월에 홍콩은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이제 승인을 하였었고 8월 1일부터 좀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본토가 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뭐 중국의 그 기업들, 대기업들이죠. 뭐 장둥그룹, 엔트그룹,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등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중국에서 할 거야라고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법안에 따르면은 뭐 자금 세탁 방지 기준, 그리고 최소 자본금 기준, 그리고 투명한 준비금 기준, 그리고 즉시 상환 보장 등 엄격한 조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신규 사업자 대상으로 라이선스 신청을 받고 있고요. 10월 말까지는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또 신청 마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까지 이런 내부 검토를 통해서 한 10개 내외의 기업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6년 초에 이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좀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뭐 크립토 시장에서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글로벌 M2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M2죠. 2025년 7월 데이터가 8월 중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8.8% 증가하면서 3.3조 위안이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의 M2는 전체 글로벌 M2에서 약 4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많은 수치인데요. 미국이 약 22조 달러로 한 24% 정도, 유로가 이제 한 18조 달러로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중국의 M2 움직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 산업 관련된 움직임들은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하반기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를 좀 더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워낙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6가지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 준비금, 이것은 연방 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아직 연방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고 있고 주정부도 50개 주 가운데 아직 3개 주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요. 아마 이러한 움직임들이 어느 순간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리고 채굴 산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채 수요까지 견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제도권 편입 그리고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제도화내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뭐 SEC와 CFTC의 관할 이런 것들이 더 잘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은 뭐 기존의 개인 또는 뭐 작은 뭐 기업들이 하던 것에 비해서 되게 큰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욱 더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ETF 출시 다각화도 이제 좀 기다려지는 소식이거든요. 지금 되게 시장이 긴 시간 조정과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한 10월, 11월 내에는 이런 알트코인 ETF에 대한 데드라인이 딱 명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단일 ETF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이런 인덱스 ETF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의 ETF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재무 전략으로 활용하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이렇게 점점 알트코인으로 번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크로노스랑 협업했고 크로노스도 재무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만큼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서 출시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아까와 같은 이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스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업,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가문을 위한 뭐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도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연초 또는 이제 아마 제가 7월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네크, 스탠다드 차타드 또는 시티그룹 등 이렇게 기관들에서 좀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랜B 또는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국내에선 코빌 리서치에서도 좀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하반기 연평균 이제 가격으로는 21.6만 달러 정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원화로는 3억 원 가까운 수준인데요. 지금 가격이 약 11만 달러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약 한 80%에서 90%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긍정적인 숫자도 많습니다. 뭐 28.5만 달러, 27.5만 달러, 25만 달러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한 17에서 한 19, 2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정도 17에서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대표님과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뉴스룸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